자, 오늘 무엇보다 다저스 때문에 상당히 또 속이 상했다. 다저스 오늘 또 오탄이 나왔고 램버트 저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안 봤던 자원이거든요. 그랬던 자원이다 보니까 시카고 컵스는 또 역전을 했네. 시컵데이 지금 현재 시카고 컵스는 역전 승리 조금 거둬졌고 그런 내용인데 다저스를 오늘 너무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또 미스가 좀 있었다는 점들은 또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경기 다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무엇보다 오늘 다저스 아쉬움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경기 분석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경기 시미즈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유튜브 오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목 상태가 살짝 조금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을 좀 드리겠고 이제 조금 살살 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시미즈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미즈 정배당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시미즈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또 상성 관계를 조금 타는 팀입니다. 어떻게 또 이제 또 홈에서 나고야와의 또 도카이도에서의 또 패배 이런 부분을 조금 당했던 적도 있고 직전 교토 원정에서의 또 승리 이런 부분을 조금 걷어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은 전반적으로 세레소전에 약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5경기 동안 세레소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유난히 또 시미즈는 세레소전에 최근에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홈 성적도 올 시즌 2승 2무 2패입니다. 딱 5할 성적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을 정도로 약간 미흡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세레소가 오늘 역시 또 부상 여파는 아직까지 좀 있어요. 일단 옌키나 루카스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인데 그래도 오늘 경기 무엇보다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요소가 안드라즈가 또 복귀를 합니다. 안드라즈가 또 올 시즌 4골이 있어요. 미드필더 라인업에서 상당히 또 이제 또 찬스 메이커로서의 또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는 안드라즈 복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세레소 역배당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세레소가 최근에 또 시미즈 원정에서 또 2연승이에요. 2연승을 달릴 정도로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또 저는 세레소 역배당 가능성 또 노림수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 경기는 조금 뭐랄까 좀 안전한 접근은 역시 또 프렌 되겠죠. 프렌 사이드의 또 접근 포인트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팀들의 맞대결은 주로 또 다득점이 조금 빈번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역배 프렌 오버 요 오른쪽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쭉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바렌나와 또 오카야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바렌나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지금 현재 조금 올 시즌 조금 적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서부 1위로서의 서부 10위로서 꼴찌를 지금 달리고 있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유가 무엇보다 또 실점도 많고요. 계속해서 조금 득점도 조금 최근에 폼들이 조금 산타나나 이런 자들이 복귀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오고 있는 페이스인데 역시도 아직까지 1부 리그의 페이스 조금 적을 못하고 있다. 체급차를 조금 보여주는 경기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오카야마도 올 시즌 원정 성적이 안 좋아요. 원정 성적이 1승 5무 1패입니다. 그럴 정도로 상대 또 원정에서 5무 승부나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무승부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두 팀들의 맞대결이 또 바렌나 홈에서 펼쳐진다면은 최근에 또 2부 리그 시절 때부터 3연속 무승부입니다. 그럴 정도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았다는 점. 바렌나는 또 홈에서 부진하고 오카야마는 또 실제 원정 성적이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다면은 요 경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무승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오카야마 푼의 역배가 살짝 빠지고 있는데 조금 안전한 접근은 또 프렌 사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일단 오카야마 푼의 또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무승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무승부로의 또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최근 양 팀들의 또 바레나 홈에서는 전부 3번 연속 0등의 무승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더로의 접근 포인트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언어반은 그래도 약간 저는 조금은 패스를 하시고 그냥 프랭과 무승부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무승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보여지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세이브와 훅구 또 소뱅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 또 다카시 코나와 이제 또 소뱅은 또 오제키가 등판합니다. 자, 이제 오제키 같은 경우 올 시즌 페이스가 집안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원래 또 시범 경기 때도 조금 피안타율 실점들이 조금 높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지금 현재 또 리그 내에서 일단 최근 한 5년 동안 이렇게 부진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올 시즌 상당히 또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경기는 또 소뱅이 6대4의 승리를 거둬갔던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와타나베를 잘 공략을 했죠. 어제 경기 또 우리가 또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추천을 드렸던 경기였었는데요. 무엇보다 어제 또 두 팀 선발이 약간 조금 기복들이 조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 다카시코나 올 시즌 무엇보다 소뱅전의 2경기 동안 2전 전승이에요. 2전 전승에다가 또 압도적인 페이스 또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단 0.53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소뱅전에서는 9이닝 동안 이제 8개의 탈삼진 1실점으로 또 완투승을 거뒀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카시코나가 오시는 소뱅전에 탁월한 피칭력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한 번은 또 8이닝 무실점 한 번은 또 9이닝 1실점 이렇게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용기는 이제 오늘은 세이브의 반격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도 이제 5승 3패로 또 어제 경기 또 소뱅이 승리를 했지만은 역시 또 세이브가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또 올 시즌 오제키는 또 세이브전 2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충분히 또 역배, 역마인 사이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역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언어바컬은 약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다득점이 났지만요. 다카시코나의 또 상대전의 강점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언어바는 살짝 조금 패스를 하시고 전 세이브 역배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릭스와 지바롯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오릭스 무엇보다 상당히 또 좋은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마와 오늘 또 니시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또 다른 선발들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오릭스가 조금 뭐 그렇더라도 한번 또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보고 있는데 타지마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에요. 타지마는 무엇보다 지금 올 시즌 이제 시범 경기 때조차도 조금 불안했고요. 그런데다가 또 리그 피칭도 지금 3경기 등판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 6.94의 방울 상당히 또 이제 무엇보다 볼레더용 장타용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타지마의 올 시즌 페이스는 상당히 또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니시노도 지금 현재 안정적인 자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니시노도 직전 라쿠텐전에서 조기 강판을 당했어요.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니시노도 조금 불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자, 용기만큼은 오늘은 승패를 한 차례 조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또 시즌 맞대결 6승 1패로 또 오릭스가 상당히 또 앞서 있어요. 또 어제 경기도 6대1의 승리를 거둬냈던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약간 승패 한 차례 관망을 조금 해보자. 어떤 팀이든지 뭐 1위 팀이 또 매경기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야구는 또 6할 성적 요 정도를 조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0번 중에 또 4번은 또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했을 때 오늘만큼은 오리스 승패는 조금 조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자, 그 가운데 또 지바 롯데를 또 역배당을 조금 노리자니 전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 6.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를 조금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경기만큼은 오늘 한 차례는 조금 승패를 관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타지마의 실점, 니시노의 실점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나고야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나름 또 준수한 페이스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전반적인 경기력도 조금 살아나 있고 약간 공격에서 부진했던 면들도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또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또 상승세를 달리고 있죠. 어느덧 또 이제 지금 현재 서부 2위까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경기 간바 무엇보다 빗셀 고베를 또 5대 0으로 잡아냈어요. 그랬던 내용인데 그 경기 때는 우리가 또 약간 간바 프렌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또 빗셀 고베를 조금 좋게 보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더비 게임의 성향상 약간 조금 간바 오사카가 유달리 또 빗셀 고베전에 잘 비비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간바 프렌 조금 우리가 또 안고 갔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 오늘 경기 무엇보다 간바 오사카 올 시즌 원정 성적 1승 5무 1패예요. 1승 5무 1패. 지금 재발리 포함해서 상당히 또 부상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나고야 역시도 또 지금 현재로 간바전에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고야 무엇보다 간바전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승리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또 간바 오사카도 원정에서 승수를 제대로 못 챙기고 있단 말이지. 물론 잘안지는 팀이긴 하지만은 1승 5무 1패로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요 경기는 역시 또 저는 무승부나 또 프랜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나고야도 올 시즌 홈 성적이 3승 2무 2패예요. 그렇게 조금 임팩트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올 시즌 아시다시피 또 컵 대회 이 대회 자체가 또 무승부로 끝나면은 곧바로 승부차기로 가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올 시즌 약간 무승 비율이 높아진 여느 때보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 무승부 프랜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두 팀 다 역시 또 상호간의 맞대결 같은 경우는 조금 대체적으로 조금 저득점의 페이스가 좀 많았어요.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언더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무승부 프렌 언더 요렇게 한번 방향성을 두신다면은 오늘 요 경기도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방향성 설정을 해보시길 바래요. 자, 다음 경기는 또 후쿠오카와 교토 상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교토가 작년에 또 상대 또 이제 우승권까지 또 챔권까지 이렇게 조금 경쟁력을 조금 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올 시즌 조금 교토가 조금 부진하죠. 약간 부상 여파도 조금 컸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또 엘리아스가 또 올 시즌 조금 몸 상태가 또 부상 여파도 후유증인지 조금 좋지 못한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풀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후쿠오카 같은 지금 이제 공격진들이 조금 부진하죠. 역시 또 최근에 또 우스이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경기력 자체가 득점에서의 부진들을 고질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자, 오늘 경기 후쿠오카는 이제 벤칼리파 또 이제 또 무엇보다 나고 이런 자원들 공격진의 핵심 자원들이 조금 오늘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후쿠오카 입장에서도 다득점을 조금 기대하기 조금 어렵고요. 교토도 이제 엘리아스는 복귀를 했지만은 툴리우 또 소우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경기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약간 조금 교토 입장에서도 다득점을 조금 기대하기 좀 어렵다. 요 경기는 승패는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승패는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요 경기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2.5 기준점의 언더사이드는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승패는 패스예요. 승패는 조금 패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더사이드로의 접근 포인트만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매치업 같은 경우는 요 경기는 언더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또 요미리와 야쿠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경기 또 맛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오늘 두 팀 다 만만치 않은 선발들이 조금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자,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기세가 좋아요. 다케마루 최근 3연승의 페이스로 지금 야쿠르트, 주니치전, 히로카프전 포함해서 3연승의 페이스 상당히 또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올 시즌 야쿠르트전에서 또 이제 무엇보다 5.1이닝 동안 일단 1실점 상당히 또 안정적인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던 경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 그 경기 8피안타를 조금 맞긴 했어요. 그게 조금 한 번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야마나도 또 올 시즌 또 직전 경기 한신전에 1패가 있긴 합니다. 올 시즌 첫 패배가 한신전이었어요. 5이닝 동안 이제 또 2실점 이렇게 조금 나름의 호투를 펼쳤고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타선의 지원이 조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저스 같은 경기였어. 그러면서 살짝 아쉽게 조금 패배를 정립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요 경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팀 선발들 둘 다 모두 페이스가 조금 좋아요. 그런데다가 상대전에서도 올 시즌 양팀들이 조금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여기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승패는 조금 어디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다. 다만 이제 승일패를 한번 또 노림수로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약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요 경기는 승패나 어느 반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예요.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승일패 1의 접전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 보신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일단 배당 대비해서 한번 또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 다만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긴 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오늘 메인 라인업에서는 조금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패스를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직전 매치도 이제 또 요미르가 3대2 승리였습니다. 그죠? 어제 경기 그랬던 만큼 오늘 경기도 역시 또 1점 차에 일단 접전 가운데에서의 승패가 조금 갈릴 여지도 좀 있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승패 패스, 어노마 패스, 용인은 승일패 1 추천드리고, 일단 주력 라인업에서는 오늘 조금 패스를 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요코베이와 히로카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요코베이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 우리 또 아쉬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양팀들 무승부를 조금 기록을 했어요. 어제 또 SSG와 또 무승부 경기가 또 그 두 경기가 있었는데 요 경기도 또 무승부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오늘 매치업 무엇보다 이제 후카사와와 또 쿠레바야시의 또 매치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어제 무승부가 나면서 6승 1무, 무엇보다 요코베이가 또 6승 1무로 많이 앞서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오늘 선발은 이제 후카사와는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직전 뉴nem전에서 조금 나름의 또 이제 시범 경기 때도 그 2군 경기를 또 정비를 조금 잘하고 올라왔어요. 2군 뉴nem전에서 또 승리를 거두고 이번에 또 기회를 조금 받게 됐는데 1군 피칭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올라올 때마다 또 이닝 소화도 안 되고 계속해서 조기 강파를 보여줬던 내용이기 때문에 2군 정비를 하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저는 후카사와는 조금 오늘 경기 불안 요소가 조금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쿠레바야시는 지금 기대 이상의 피칭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원래 또 이제 불펜에서 또 상대 또 이렇게 조금 힘을 냈던 친구인데 무엇보다 약간 올 시즌 직전 경기 한신전의 패배도 무엇보다 7이닝 동안 1실점 상대 또 호투 가운데에서의 패배였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의 입장은 또 히로카프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안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히로카프 정배당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지금 현재로 히로카프 불펜이 요코베이 상대로 지금 현재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팀 방어율이 지금 현재 5.29예요. 5.29의 팀 방어율을 조금 요코베이 전에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선발진들, 불펜진들 전부 다 지금 고전하고 있다면은 쿠레바시의 요코베이 전 올 시즌 첫 등판도 역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승패 패스 하시고요. 어차피 후카사와도 실점이 늘어날 거고 쿠레바야시 또 올 시즌 첫 등판이기 때문에 요코베이전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쿠레바야시가 또 무너진다면 불펜들은 또 어지러워질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긴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방향성은 무엇보다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셨으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승패 고민하지 마시고요. 6.5 기준점 오버사이드 접근 포인트로 고려하시면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와 한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주니치가 한신을 상당히 또 잘 괴롭히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그런 내용인데, 이번 시리즈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시즌 맞대결은 또 이번에 또 2패를 당하기 전까지는 6전 전승 한신의 승리였어요. 한신이 압도적인 승리를 조금 끌고 갔던 점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또 주니치가 홈에서 약간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 양 팀들 전부 다 이제 다카시가 또 등판합니다. 다카시 히로토와 다카시 하루카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자, 무엇보다 다카시 히로토 홈 경기는 조금 준수하긴 해요. 준수한 편이긴 한데 올 시즌 무엇보다 한신과의 또 홈 경기에서도 상당히 또 고전했던 가운데 실점이 또 늘어났다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인데 올 시즌 한신전 전부 다 이제 또 두 경기 동안 조금 9실점을 하면서 조금 불안한 내용들 총 두 경기 합을 조금 9실점이 날 정도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 직전 야쿠전에 1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올 시즌 한신전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반면 또 다카시 하루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신 선발들 중에서 제일 잘 던져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한신의 유망자원이었죠. 이하라와 포함해서 지난 시즌에 나름의 또 성장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자원이다. 이렇게 좀 봤던 내용인데 자, 올 시즌 4경기에서 3승 무패 0.27의 방어율을 조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또 주니전에 완봉승이 있어요. 완봉승. 9이닝 동안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완벽한 피칭력으로 또 완봉승을 거뒀다면 오늘 경기만큼은 역시 또 한신의 우세를 조금 더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용기가 또 스윕전이죠. 스윕전인 만큼 전략가 스윕전은 또 주니치가 2승을 따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한신이 또 한 번 더 반등세를 조금 보여줄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고 선발의 갭 차이도 상당히 또 난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자, 용기 충분히 저는 조금 다카시 하루카의 선발 우세 한신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보셔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하시고 승패 란업 다카시 하루카 조금 신뢰도가 높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과 지금 이제 리오넴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리오넴 올 시즌 페이스가 딱히 지금 좋지 못하죠. 전반적인 행보들도 조금 그렇고 자, 올 시즌 또 최근에 또 라쿠텐과의 매치에서도 계속해서 조금 고전한 내용으로 어제 경기도 또 3대2의 패배 1차전도 무엇보다 3대1의 패배 또 지난번에도 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연패를 달리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이 지금 이제 4승 4패로 동률이에요. 동률인 가운데에서 9차전 9라운드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마에다와 또 이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마에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 조금 아직까지 일본 리그 적응이 조금 안 되고 있죠. 최근에 또 이제 지바로 대전에서도 4이닝 동안 7피안타 5실점으로 또 대패도 경기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올 시즌 리오넴전에 한 차례 등판이 있긴 합니다만은 3.1이닝만 소화를 했어요. 3.1이닝 무실점 소화를 했지만은 약간 조금 그때 당시에는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몸 상태가 조금 100% 올라와 조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직전에 또 이닝 소화도 계속해서 조금 부진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과연 딱히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이투는 또 원정 피칭이 더 좋죠. 원정에서 피칭 내용들이 훨씬 더 좋은 친구고 자, 그 가운데 또 지난 시즌, 올 시즌 이제 또 라쿠텐전의 첫 등판이긴 합니다만은 작년 라쿠텐전에 6경기 등판을 했어요. 6경기 동안 4승 무패 2.14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유달리 또 라쿠텐전에서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이토라는 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이토도 약간 조금 부진하긴 해요. 여느 시즌 때보다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그래도 이토의 라쿠텐전은 조금 긍정적인 요소를 조금 보실 수가 있다면은 마에다는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100%로 조금 올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라쿠텐이 또 리오넴전에 3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는 무엇보다 그래도 시즌 맞대결 양팀 4승 4패 크랙이 아무래도 리오넴 쪽으로의 또 무게감을 조금 둘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오넴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토는 원정 피칭 준수하고 또 무엇보다 라쿠텐전에 상당히 또 강한 피칭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쿄와 제프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보다 이제 또 도쿄, 최근 이제 또 동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최근 또 분위기 상승세를 제대로 조금 결연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조금 깔 게 없죠. 깔 게 없는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이제 약간 부진했던 공격력 나력들도 상대 또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뭐 실점도 조금 완화가 되고 있으면서 조금 실점률도 조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또 파죽의 4연승 이런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프 유나이티드도 반대예요. 파죽의 4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4연승 팀과 4연패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또 이제 무엇보다 제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원정 성적이 1무 6패예요. 1무 6패로 7경기 동안 단 한 차례도 지금 승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또 1무 승부도 승부차기 가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또 무엇보다 원정 7전 전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조금 품고 있다는 점들. 도쿄는 올 시즌 홈 성적 3승 3무 1패입니다. 상대 또 홈에서의 또 경기력들을 또 잘 치지 않는 컨디션들 상대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는 충분히 또 저는 조금 도쿄 사이드의 조금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제프의 원정 부진 조금 심각하다. 자, 용기는 조금 이제 핸디값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가운데 또 굳이 언어바를요. 그죠? 약간 조금 오버가 좀 땡기는 경기긴 한데, 굳이 또 언어바를 조금 건드릴 필요는 있겠습니까? 여기는 약간 조금 도쿄 사이드, 조금 상황상, 정황상,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로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산프이로와 비슬고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직전 경기 비슬고베가 한 차례 대패를 당했습니다. 간바한테 5대 0의 대패였죠. 그런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 경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 경기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고베가 약간 최근에 또 간바 오사카전에 약했다. 상대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봤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간바 오사카 프레를 조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5대0까지 격차가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일단 상대 또 간바가 비세 고베전에 강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심플하게 끝날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양 팀들의 상승 가격도 조금 봐야 되는데 최근에 또 빗세구면 쌈프전이 상당히 또 강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무엇보다 쌈프로가 최근에 또 저맨이나 이런 자원들이 조금 부상 이슈도 조금 안고 있고 약간 컨디션 자체가 조금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행보가 딱히 또 홈 경기도 인상적이지 못하고요. 약간 아침 후폭풍인가 이런 생각 조금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반면 또 빗세고베 같은 경우도 뭐 아침 엘리트 탈락 여파로 지난 경기 또 후폭풍 5등의 패배가 있다고 하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또 쌈프이로 원정에서 2연승이에요. 2연승을 달릴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고 무엇보다 또 무토가 또 복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인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용기는 이제 빗세고의 역배 가능성도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은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배 사이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는 안전한 접근 포인트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또 용기는 프랜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역배 프렌 상대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기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어느 바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 바는 살짝 한번 패스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가시마와 또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첫 맞대결은 이제 또 미토 홈에서 가시마가 또 무승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아쉬웠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기 때는 우리가 또 한번 또 조심을 하자. 일단 가시마가 그때 당시 조금 원정 경기 또 미토가 또 약간 반등하는 기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이제 또 마치다 경기는 우리 또 가시마 사이드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면서 1대1의 무승부가 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요. 또 승부차기 끝에 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홈 성적 6승 1무 역시 또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투가 올 시즌 원정 경기가 4무 4패예요. 일단 8경기 동안 단 한 차례로 지금 현재 승리가 없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용인은 이제 가시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두셔도 좋을 경기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 지금 치넨 빼고는 이제 풀멤버예요. 치넨을 조금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풀멤버 구성을 가시마가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또 여기는 약간 가시마의 풀멤버 구성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보셔도 좋겠다. 물론 약간 최근에 무엇보다 미투도 약간 컨디션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까지는 조금 좀 너무 욕심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또 고려 대상으로 품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어느 바는 패스, 용인은
가시마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두 번째 표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이제 44개가 눌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개수 조금 더 채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와사키와 도쿄베르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와 요코마리를 조금 해야 되네요. 자, 마치다와 요코마리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요코마리도 최근에 약간 반등세입니다. 뭔가 경기력 자체가 지금 이제 또 모기업 닛산의 또 지금 이제 재정적인 여파로 인해서 조금 좋지 못한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시즌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제프전, 우라와전, 또 미토전에 또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치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최근에 하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죠.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구발은 약간 상승세, 또 마치다는 약간의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마치다가 홈 성적이 2승 2무 2패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홈에서 마치다는 늘 공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점률이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요코마리는 되려 또 이제 뭐 지난 시즌 포함해서 성적이긴 하지만은 뭐 지난 시즌 마치다 원정에서 또 3대2의 승리, 그리고 이제 약간 최근에 또 마치다 원정에서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조금 마치다를 잘 괴롭혔던 팀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요 경기가 개인적으로 양 팀들의 맞대결 되게 팽팽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 매치인데 승패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은 조금 필요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5번의 매치에서 4번이 난타전이었어요. 4번이 난타전을 조금 흘러갔을 정도로 일단 요 경기는 2.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를 공략 포인트는 무엇보다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는 약간 승패는 개인적으로는 한 차례 조금 마치아의 정배당, 뭐 요코마리의 뭐 역배당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데이터가 나오든지 여기는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는 상대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오버사이드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가와사키와 도쿄베르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무엇보다 지금 현재 가와사키 정말 말 안 듣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최근 또 우라와 원정, 또 도쿄 원정 계속해서 2대0의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2대0의 패배를 당하고 있고, 홈에서는 또 제프전에 또 2대1 승리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했지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실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도쿄베르는 최근에 또 3연승이죠.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약간 원정이 조금 미흡해요. 원정 성적이 올 시즌 1승 1무 3패로 홈 대비해서는 조금 불안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약간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가와사키 원정에서는 최근 또 컵대회 포함해서 3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역배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지만은 충분히 또 베르디 프렌의 가능성은 조금 좋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는 약간 홈 대비 원정 성적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해요. 미흡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무엇보다 가와사키 원정에서는 최근에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여기는 안전한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또 요 경기도 어느 반은 건들지 마세요. 어느 반은 조금 패스를 하시길 바라겠고, 승패런업 충분히 또 프렌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국내 야구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G와 또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양팀 선발들 또 이제 또 임창규와 또 토종 최승용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직전 경기 양팀 선발들의 일단 또 상대전 매치업 같은 경우는 좀 비슷비슷했어요. 두 팀 다 약간 그런 행동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타격적인 지표에서 약간 LG가 두산을 조금 잘 괴롭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상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경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물론 또 임창규가 두산전에 또 1승을 거두긴 했지만은 전 또 임창규를 또 피안타율이 조금 높은 친구라서 딱히 그렇게 조금 인상적으로 조금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최승용 역시도 또 올 시즌 뭐 계속해서 승수 추가를 못하고 있고 이닝 소화의 또 기복도 상당히 또 심한 자원이다 보니까
결론은 두 팀 선발들이 조금 불안한 매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9.5발을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승패 라인업이라면은 최근 또 이제 무엇보다 양 팀들의 매치업 일단 LG가 또 근소하게 조금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무엇보다 최근 또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LG도 지금 이제 불펜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한데 무엇보다 어제 경기 때도 LG가 또 불펜의 힘으로 또 2대1로 또 승리를 또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더 고무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요 경기는 LG 승도 상당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굳이 또 본다면은 전 최승용보다는 그래도 임창규의 조금 두산전을 조금 주목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긴 해요. 워낙 또 이제 두산전이 조금 준수했거든. 임창규는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도 저는 약간 LG 사이드 충분히 또 고려 대상으로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 승과 오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이제 또 SSG와 N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이 경기는 또 라일리의 또 등판 일정입니다. 과연 또 라일리가 지금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조금 늦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또 라일리가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 이게 조금 관건인 경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조금 품고 있는 경기고 반면 또 김건우는 지금 올 시즌 무엇보다 6경기 동안 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상당히 또 안정적인 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어제 또 7대7이었죠. 7대7로 또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경기 자체가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조금 평가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김건우 같은 경우는 NC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조금 실점도 조금 위기 상황들도 조금 많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라일리가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도 좀 압도적인 피칭 내용들 조금 보여줬죠. 뭐 리그 내에서 또 지금 이제 지난 경기 17승 7패 또 거기다 또 무엇보다 상대 또 이제 피안타율이나 이런 분들 3.45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한 검증된 자원이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고요. 작년에 또 SS전에서도 나름의 또 호투를 조금 펼쳤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전 요 경기 17승 달성의 라일리의 또 부활의 피칭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시범 경기 때도 최근에 또 이제 퓨처스 롯데 상대로 5이닝 동안 이제 또 무실점의 완벽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일단 복귀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N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김건우도 또 훌륭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NC전에서 약간 실점이 조금 동반됐던 승리였다는 점들 여러분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여기는 NC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요 경기는 그래도 어느 바 기준점이라면은 저는 살짝 9.5는 조금 선을 넘는다. 요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9.5는 언더, 승패는 하면 NC 사이드. 요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길. 자, 다음 경기입니다. 삼성과 키움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10.5 기준점이지만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만 고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경기도 이제 배동현과 또 최원태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최원태는 지금적으로 무엇보다 계속해서 실점이 많아요. 두산 상대로 최근에도 5.1일 동안 9피안타 5실점을 했고요. SS전에서 3.1일 동안 3실점 역시 또 조기 강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내내 계속해서 실점률이 너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한 이닝당 주자 출루수가 거의 2명이 됩니다. 1.97로 상당히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또 배동현 같은 경우도 올 시즌 또 삼성전에서 나름의 또 이제 약간 조금 밸런스를 조금 보여주면서 조금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구자욱 또 복귀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타선의 리듬감이 어제 또 삼성이 폭발적인 리듬감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배동현도 오늘 경기 조금 수월한 경기가 조금 되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삼성 정배당 그래도 납득할 수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경기도 10.5 기준점이라면은 다시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승패인 요 경기는 최원태의 실점도 늘어날 겁니다. 그래도 배동현도 오늘 경기는 조금 완벽한 피칭 내용을 기대하기에는 무엇보다 직전 경기도 조금 이닝 소화가 조금 짧았죠. 그리고 또 키움의 또 불펜들이 최근에 또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KT와 또 롯데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보실리와 또 이제 비슬리의 또 용병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죠. 개인적으로 이제 보실리가 올 시즌 최고의 페이스였어요. 시즌 초반 페이스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조금 공략을 좀 당하고 있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인데 그 부분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인데요. 최근 약간 LG전에서 4이닝 동안 이제 3실점 조기 강판, SS전에서 5이닝 동안 8피안타 4실점 이러면서 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두 경기 동안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홈 경기만큼은 그래도 안정세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 4경기 동안 3승에 2.05를 조금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조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 또 이제 또 비즐리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때 이제 또 키움 상대로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무엇보다 리그 정도가 조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점률이 낮아지고 있고 점점 이제 본인 밸런스를 조금 잡아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또 아시다시피 또 이제 일본 야구 또 경험을 했던 용병들은 또 국내 야구 오면은 약간 적응만 좀 잘 되면은 그때부터 포텐이 터진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승패라면 과감하게 조금 버리실 필요는 있다. 이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실리도 그렇고 비즐리도 그렇고 저는 오늘 조금 만만치 않은 선발 매치가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이고, 어제 경기 때는 이제 5대4로 이제 또 KT가 승리를 거뒀지만은요, 요긴 저는 7.5 기준점 언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두 팀 선발들 최근에 또 상승세를 조금 견인할 피칭 가능성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또 홈 경기 또 보실리, 또 최근에 또 그 밸런스를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비즐리라면은 충분히 또 여기는 언더만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승일패 1의 가능성도 살짝 한번 염두를 해보시길. 어제도 어떻게 보면 또 1점 차로 승부가 갈렸죠. 5대4로 승패가 조금 갈렸기 때문에 용인도 승일패 1을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과 하나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가면 하나죠. 자, 근데 오늘 경기는 류현진이 또 등판하는 경기인데요. 자, 오늘 경기도 경기 조금 느낀상 조금 만만치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류현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홈 경기가 조금 부진해요. 홈에서의 피칭 내용들은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원정 경기만 가면은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상당히 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또 원정 경기는 지금 현재로 일단 류현진 같은 경우는 2전 전승이에요. 홈에서는 2패를 당하고 있지만은 원정 경기는 2전 전승 1.38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또 작년 기아전도 또 4경기 동안 2승 1패 3.2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준수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부정할 수가 없다. 다음에 또 올로도 역시 또 만만치가 않죠. 홈에서 역시 또 무엇보다 이 두 경기 전승이고요. 0.00의 방어율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올 시즌 약간 하나전에서 승리 관찰이 좀 있긴 한데요. 이때 당시 살짝 실점률과 조금 위기사항이 조금 있었다는 점들은 한번 또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가 무엇보다 불펜진들도 조금 부진하지만은 무엇보다 기아 역시도 조금 그런 행보들이 조금 만만치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되고 있죠. 그런데다가 어제 또 이제 무엇보다 12대7로 조금 승리를 거뒀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약간 기아의 반등세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저는 류현진의 원정 피칭도 실제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 패배를 당하긴 했어요. 근데 안타가 10개였고 홈런 한 방, 또 볼넷 4사구가 또 9개나 얻었을 정도로 여러 명이 출루를 했어. 11번의 출루가 있었던 가운데에서 병살 3개가 약간 발목을 조금 잡았던 내용이라면은,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류현진의 원정 경기라면은 한번 또 하나 역배당 가능성을 살짝 한번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은 올 시즌 원정 전승, 또 물론 또 올로도 홈 전승의 페이스지만은 어제 오히려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잔류 상황이 조금 많았다는 점들이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그를 약간 조금 더 연결고리만 조금 된다면 충분히 또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8.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언더사이드도 조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언더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고, 약간 승패라는 반 하나 역배당이 나오더라도 조금 이상한 경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역배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 노려보신다면 좋은 리드감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가시와와 우라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시와 올 시즌 또 동부 9위로 또 쳐져 있어요.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조금 좀 부진한 내용들, 부진한 시즌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가시와가 정배를 받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 우라와도 원정 성적은 딱히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내용들 조금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라와가 올 시즌 또 원정 2승 1무 3패 이런 부분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 실점이 많아요. 우라와가 또 홈에서 최근에 약간 2연승의 반등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닭공 성향 대비해서 조금 실점률을 조금 높아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과연 또 조금 부정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시와도 또 올 시즌 무엇보다 조금 공격진들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꾸준한 실점이 또 바탕이 된다는 점도 여러분 조금 상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약간 2.5바를 조금 먼저 주목을 하시는 게 상당히 또 좋아 보인다. 어떻게 보면 또 양 팀들의 매치도 최근 또 가시와 홈에서 펼쳐졌던 매치는 4대2로 또 우라와가 패배를 당했어요.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오바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에서 굳이 또 승패를 한번 또 노리자 이렇게 조금 보신다면은, 물론 또 우라와도 가시와 원정에서 최근에 또 2연패 비롯해서 조금 고전하긴 합니다만은, 가시와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현재로 조금 공격진대 폼들도 그렇고, 우라와는 또 풀멤버 구성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구스타프슨도 복귀를 했고, 오나이유만 조금 살아낸다면 조금 더 좋은 밸런스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역배 가능성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배나 또 프랭 가능성 조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먼저 생각하실 부분은 역시 또 2.5바다. 이렇게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들어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바를 조금 생각하신 가운데에서 약간 방향성 자체를 조금 이제 조금 역배나 프랜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용기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 경기 티그레스를 조금 좋게 봤었죠. 티그레스가 또 1대0으로 또 승리를 거둬냈어요. 생각보다 저득점이긴 하네, 그지?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오늘 또 다저스를 또 너무 좋게 봤던 게 우리의 또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주간부터 다시 또 세팅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경기들은 또 느리고요. 우리 또 멘탈 잡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또 접근을 잘해보면은 충분히 또 오늘 또 좋은 지표로서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오늘 다저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좋은 공략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경기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조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경기 더 좋은 적중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또 기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